시부야의 밤은 이미 수많은 주술사들의 피로 얼룩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우리는 항상 게으른 모습만 보여주던 한 남자를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1급 주술사 쿠사카베 아치아이며 그는 술식 없이 오직 검술로만 정점에 선 인물입니다. 원작에서의 그는 가능한 전투를 피하며 시간을 때우는 것에만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처음부터 진심으로 전장을 휘젓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땠을까요? 상황은 나나미 켄토와 제닌 나오비토가 다곤의 영역 안에서 사투를 벌이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곤의 끝없는 식신 공격 앞에 나나미는 한계에 몰려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나오비토 역시 팔 하나를 잃고 다곤의 압도적인 물량 공세에 무너지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 결코 열리지 않을 것 같던 영역의 외벽이 날카로운 참격에 갈라집니다. 연기 속에서 나타난 인물은 무심한 표정으로 검을 고쳐 잡는 쿠사카베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을 빼며 심플간이 영역을 전개하기 위한 자세를 취합니다. 신음류간이 영역, 그의 입술에서 나지막한 주문이 흘러나옵니다. 순식간에 다곤의 필중 효과가 쿠사카베의 영역 안에서 무력화되기 시작합니다. 다곤은 예상치 못한 침입자의 등장에 거대한 물줄기를 쏘아 올리며 반격합니다. 그러나 쿠사카베의 발도술은 이미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나나미는 그 틈을 타 호흡을 가다듬으며 쿠사카베의 실력에 경악합니다. 쿠사카베는 발도 후 즉시 납도하며 다음 공격을 위한 반사신경을 극대화합니다. 그는 단순히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곤의 움직임 자체를 봉쇄하기 시작합니다. 다곤이 식신 4어를 대량으로 소환하자 쿠사카베는 땅을 박차고 도약합니다. 공중에서 쏟아지는 참격의 폭풍이 다곤의 피부를 조각조각 찢어버립니다. 귀찮긴 하지만 이번엔 끝까지 가보지라며 그는 차갑게 중얼거립니다. 다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자신의 모든 주력을 짜내어 거대 해일을 일으킵니다. 쿠사카베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검을 내리치며 파도를 두 갈래로 가릅니다. 그의 간이 영역은 이제 다곤의 영역 자체를 안쪽에서부터 좀먹고 있었습니다. 지켜보던 메이메이와 다른 주술사들도 멀리서 느껴지는 강렬한 기운에 동요합니다. 쿠사카베의 진정한 강점은 상대의 주력을 읽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치명타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바닥을 차고 나가 다곤의 눈앞까지 순식간에 도달합니다. 서골붕해 신음류의 비기가 다곤의 가슴팍을 정통으로 뚫어버립니다. 다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밀려나고 영역의 유지가 불안정해집니다. 이로 인해 나나미와 나오비토는 간신히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올 기회를 잡습니다. 쿠사카베는 숨을 고르며 다시 코트 깃을 세우고 적을 노려봅니다. 하지만 다곤 역시 재앙의 등급답게 즉각적으로 신체를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싸움은 이제 1급 주술사들과 특급 주령의 자존심을 건 전면전으로 번집니다. 쿠사카베의 연속 참격이 허공을 가르며 다곤의 재생 속도를 압도합니다. 여기서 끝낸다. 그는 땅을 짚고 가장 강력한 발도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영역의 외벽이 다시 한번 요동치며 누군가의 침입을 알립니다. 그것은 다곤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이질적인 폭력의 기운이었습니다. 주술사들도 심지어 특급 주령인 다곤조차도 그 기운에 몸을 떱니다. 먼지 구름 너머로 모습을 드러낸 인물은 이미 죽었어야 할 최강의 비술사였습니다. 토우지의 난입으로 전장은 이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광기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쿠사카베는 토우지의 눈을 보며 직감합니다. 이것은 생존을 건 도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과연 진심을 낸 쿠사카베는 이 지옥 같은 전장에서 동료들을 모두 살려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뒤편에서 더 거대한 불길이 시부야를 삼키려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싸움은 다음 장에서 시작됩니다. 다곤의 영역이 해제된 직후 전장은 예측 불가능한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곳에는 죽음에서 돌아온 폭군, 후식으로 토우지가 압도적인 위압감을 내뿜으며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쿠사카베라면 이 괴물과 엮이지 않기 위해 즉시 도망칠 궁리부터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 모드의 쿠사카베는 이미 자신의 간이 영역을 최대로 확장하며 대응 태세를 갖춥니다. 토우지는 본능적으로 가장 강한 자를 향해 몸을 날리며 파괴적인 공격을 시작합니다. 신음류의 달인인 쿠사카베는 토우지의 비정상적인 속도조차 간이 영역의 자동 요격 시스템으로 읽어냅니다. 발도술의 크기가 허공을 가르며 토우지의 무시무시한 연타를 정면으로 받아내기 시작합니다.
나나미와 마키는 평소 게으름만 피우던 쿠사카베의 믿기지 않는 검술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토우지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나타난 대지열의 분노였습니다. 특급 주령 조고가 다곤의 죽음을 감지하고 분노에 휩싸여 전장에 강림합니다. 순식간에 사방이 불바다로 변하며 생존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쿠사카베는 도망칠 수 없음을 직감하고 동료들을 등 뒤로 보호하며 다시 검을 고쳐 잡습니다. 그는 조고의 화염 공격이 닿기 전 간이 영역의 출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중화합니다. 조고는 한낱 인간이 자신의 불꽃을 견뎌내는 모습에 자존심이 상해 더욱 거센 공격을 퍼붓습니다. 쿠사카베는 서골의 기술을 응용하여 날아오는 화염의 흐름을 베어 넘기며 전진합니다. 뜨거운 열풍이 피부를 구워버릴 듯 다가오지만 그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원작에서 나나미가 입었던 치명적인 화상은 쿠사카베의 철저한 방어 덕분에 미연에 방지됩니다. 쿠사카베는 조고의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키며 동료들이 탈출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분노한 조고는 극번, 운을 준비하며 지면 전체를 용암으로 뒤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쿠사카베는 이미 조고의 술식 발동 속도를 계산하고 그 틈을 파고듭니다. 0.1초의 찰나, 신음류의 최속 발도가 조고의 팔을 정확하게 겨냥합니다. 조고는 예상치 못한 인간의 속도에 당황하며 급히 뒤로 물러납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쿠사카베는 마키와 나나미를 안전한 구역으로 신속하게 이동시킵니다. 그는 자신의 체력이 바닥나고 있음을 알면서도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습니다. 전장에 다시 기괴한 정적이 흐르고 조고는 상대를 단순한 먹잇감이 아닌 적으로 인식합니다. 바로 그때 시부야의 지면이 크게 흔들리며 스쿠나의 부활을 알리는 불길한 기운이 퍼집니다. 조고는 스쿠나의 기운을 느끼고 쿠사카베를 방치한 채 그곳을 향해 떠나려 합니다. 쿠사카베는 이를 기회로 삼아 모든 생존자를 데리고 반대편 출구로 질주합니다. 그의 철저한 상황 판단 덕분에 1급 주술사들은 괴멸적인 피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부야의 비극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온 쿠사카베 일행의 눈앞에 마이토의 개조인간 무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쿠사카베는 쉬지 않고 검을 휘둘러 시민들을 사냥하는 괴물들을 베어 넘깁니다. 그는 마이토가 노바라와 이타도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다는 중압감이 쿠사카베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는 나나미에게 부상자들을 맡기고 홀로 마이토가 있는 중심부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이타도리와 위태로운 상황의 쿠기사키 노바라가 있었습니다. 마이토의 손이 노바라의 얼굴에 닿으려는 찰나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검기가 울려 퍼집니다. 쿠사카베의 칼날이 마이토의 팔을 간발의 차로 쳐내며 그녀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냅니다. 분노한 마이토는 자신의 영혼을 변형시켜 쿠사카베를 향한 기괴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쿠사카베의 눈에는 이미 마이토의 파멸로 가는 길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쿠사카베는 마이토의 손이 나나미의 가슴에 닿기 직전의 찰나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즉시 발동시킨 간이 영역 안으로 마이토의 영역을 끌어들여 중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신카게류 발도술의 극기가 시전되며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참격에 마이토의 팔은 영혼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한 채 잘려나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구사일생한 나나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쿠사카베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다음 공격을 위해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분노한 마이토는 수많은 인간의 영혼을 융합해 거대한 괴물의 형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쿠사카베에게는 적의 영혼의 궤적이 마치 정지 화면처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건물 밖에서는 쿠기사키 노바라가 또 다른 마이토의 분신과 대치 중이었습니다. 쿠사카베는 자신의 간이 영역을 응용해 멀리 떨어진 노바라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주력을 담은 신호를 감지한 노바라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자신의 추령주법을 시전했습니다. 노바라의 공명에 의해 마이토의 본체는 내면에서부터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쿠사카베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카게류 전역달을 사용해 마이토의 핵을 노렸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낀 마이토는 자폐원동과를 다시 펼치려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진심 모드인 쿠사카베의 칼날은 도메인이 완성되기도 전에 마이토의 목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주력이 소멸하며 마이토의 거대한 형체는 연기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힘을 쏟아부은 쿠사카베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며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뒤늦게 합류한 이타도리는 살아있는 나나미를 보고 눈물을 터뜨리며 달려왔습니다. 얼굴에 상처 하나 없이 무사한 노바라도 승전보를 전하며 지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쿠사카베의 활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고조 사토루의 봉인을 풀기 위한 전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게토의 껍데기를 쓴 켄자쿠의 경로를 미리 차단하며 옥문강 탈환 작전을 주도했습니다. 나나미와 메이메이 같은 베테랑 주술사들이 쿠사카베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켄자쿠는 예상 밖의 강력한 저항에 당황하며 옥문강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쿠사카베는 자신의 모든 주력을 검에 담아 켄자쿠가 친 결계를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마침내 옥문강이 해방되었고 시부야의 하늘에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최강의 주술사 고조 사토루가 봉인에서 풀려나 전장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조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는 미소를 지으며 쿠사카베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조의 귀환과 함께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고 적들은 하나둘 격퇴당했습니다. 길었던 시부야의 밤이 지나고 서서히 새벽녘에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위기를 넘긴 주술사들은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쿠사카베는 다친 동료들을 묵묵히 부축하며 현장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시부야 사변은 큰 희생 없이 기적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주술계의 역사는 새로 써졌습니다. 며칠 뒤 나나미는 말레이시아 휴가 대신 이타도리와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노바라도 마음에 드는 쇼핑을 즐기며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쿠사카베는 여전히 귀찮다고 말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사명감을 띠고 있었습니다. 주술사들 사이에서 쿠사카베는 시부야를 지켜낸 숨은 영웅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비극이 비껴간 자리에 남은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희망이었습니다. 쿠사카베는 다시 칼을 고쳐주며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가 진심이었다면 하는 상상은 이렇게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결실을 보았습니다. 시부야의 불길은 꺼졌고 쿠사카베 아치야라는 남자의 진심은 세상을 구했습니다.